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또 이 아침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공부할 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지금 290번대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90번대 이제 마무리 지고 300번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290번대의 그 장소를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서, 블로그를 보려고, 그때도 이제 그렇게 열었었던 거고, 지금도 역시, 어, 그냥 이제 그동안에는 해시태그를 가지고 제가 말로써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좀 더 자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블로그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블로그부터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290번대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것이 294번, 295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복습 삼아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막 이주를 했는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막 구공탄을 떼는 곳이 있어요. 평택 미군 부대. 예, 평택 미군 부대죠. 그래서 거기 그 험프리스라고 하는 미군 기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군들이 와서 이게 주둔하는 게 이게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이제 미군들이 가서 주둔해서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자유 진영 그런 것들이 그런 뭐랄까, 경비,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계에 미국에서 많이 그 군인들을 파견해 갖고 그런 미군 기지를 형성했는데 우리나라에 형성된 그 미군 기지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한 그런 뭐랄까, 중요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면은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는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그 열강의 그런 그 각축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가 되기 쉬운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그 외척의 그런 그 어떤 그 힘에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택. 예, 평택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00, 그러니까 번호가 몇 번이에요? 290번. 29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1번은 해시태그는 뭘까요? 91층 나머지. 예, 91층 나머지배예요. 그래서 91층 하면은 그냥 우리가 층수 얘기할 적에도 91층 하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비유해갖고 외국에서는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막 복이 굴러왔다.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아니 운수 개통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가 터트려졌다라고? 잭팟. 예, 잭팟 터졌다. 잭팟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잭팟. 그 잭이 지금 잭과 콩나물에 나오는 잭이에요. 잭은 그 서양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갑돌이 뭐 이렇게 흔한 이름, 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대명사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잭이 아주 엉뚱하게 던진 그 콩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거부가 된다든지 막 이렇게 음, 여러 가지들을 얻게 되는 그런 참 놀랄만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행운이라든지 복이 불러왔을 때 잭팟을 터뜨렸다. 팟이 이제 어떤 뭐 단지 뭐 이런 거 우리 주머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잭팟 하면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한다 해서 91번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 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셔라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91번이 그런 그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독산성 세마대. 예, 독산성 세마대라고 하는 그 독산성도 산성이니까 뭐 이렇게 위치가 낮지는 않을 거예요. 높은 곳에 높은 이제 곳은 어, 그 성을 쌓아서 이제 지킨 거죠. 이 독산성 세마대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인물을 하나 꼽는다면요? 권율 장군. 예, 건율 장군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싸울 때, 그 권율 장군이 지혜로 그 왜군을 물리쳤다는 거죠. 임진왜란하고 일본
간의 싸움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일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본들을 물리치고 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서울에 가면 세종로에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 두 명이 양쪽에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 쪽에 진짜. 한 명, 그 다음에 무관 쪽에 한 명. 그래서 문관 쪽에서는 누구예요? 이순신,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리고 무관 쪽에서는 이순신, 이순신, 이충근공 그 동상이 있죠. 그렇게 양대 그 인물, 그러니까, 위인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 이충구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기 독산성 세마다의 주인공은 임진왜란 때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적을 올렸던 권율 장군이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권율 장군이 또 활약했던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배웠던 지역에서 하나 행주산성, 있었는데 행주산성, 예, 행주산성이에요. 몇 번이에요? 행주산, 200, 행주산성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7번. 거기서 저기, 행주산성은 지역으로 영화, 무슨, 예, 아, 고양시, 예, 고양시인데 거기가 몇 네, 번이에요? 207번. 예, 207번이니까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행주산성에서 저기, 영화를 찍었어요. 네, 맞아요. 영화를 찍었다고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거기 번호가 207번이라는 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주산성은 고양시에 있어요. 자,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산성 세마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조금 시간 걸려서 했습니다. 알을 갖다 씻기는데 그 씻는 물을 갖다가 쌀뜨물로 이렇게 씻겨서 마치 밑에서 볼 때는 아, 저 산에 굉장히 그 쌀이 많구나. 즉, 군인들한테 중요한 것이 식량이죠. 그렇게 식량도 많고 물도 많은 그런 곳인데 외군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아예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이 바로 독산성 세마대예요. 그래서 거기가 번호로는 29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92번인 것은 어디예요? 유엔군 초종기념관, 한 유엔군 초종기념관이에요. 자, 아까 그 뭐야 그 우리나라의 그 미군 이야기도 했는데 미군 기지 형태 그처럼 우리나라에 그 6.25 전쟁이 있을 때 정말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저 뭐야, 아까 받았던 그 은혜라고 할까요? 그 고마움을 이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에 그런 그 군인들을 파병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그런 전쟁을 치렀던 그 장소가 바로 그걸 기념해서 세운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유엔군 초전기념관이라는 곳이에요. 예, 유엔군 초전기념관. 그 다음에 93번은요? 권리사 공자사당, 예, 공자사당이 있는 곳이죠. 권리사라고 하는 사찰. 사찰이라고 해야 될, 사찰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거의 동양의 어, 그런 풍습이니까 뭐 사찰이라 해도 틀릴만은 아닐 텐데 사당이죠, 사당. 그래서 공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권리사.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293번, 293번. 29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은 어딜까요? 294번? 평택항이에요, 평택항. 평택항이에요. 평택항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요? 거기 인부들이 하트를 치고 있어요. 예, 평택항에는 이제 항구니까 그 하역 작업을 돕는 인부들이 많을 거예요. 그 짐꾼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막 나르는. 그러니까 항구나 공항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뭐랄까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그런 운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짐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역전 앞에 가면 역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네, 단어가 중복된 거죠. 역전 앞 그러면 역 앞 이런 뜻이잖아요. 여가. 그래서 네. 역전에 가면 그런 짐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들은 거의가 다 자기가 손수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날라야 될 그런 것은 없지만 아직도 항구나 공항 이런 데서는 그런 일선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일 근로자들이죠, 말하자면.
일일 근로자들이 타협자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트로 쳤어요. 하고 하트를 친 있어요. 거죠. 네. 하트를 막 쳤어요. 하트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바로 뭐예요? 부사, 구하고 네. 사자. 예, 구하고 사자죠, 구사. 그래서 북하하고 쌀. 쌀이 뭐 딸, 이런 그림이니까 딸이, 하트 딸이. 그림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현란하게 그런 어떤 재주를 부리는 것들 우리가 구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바로 294번인 곳이 장소가 평택항, 평택항. 네, 평택항이에요. 평택항하고 이게 그 논쟁이 있었던 그런 곳이 어디라겠죠? 당진항. 당진항,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당진항 얘기하고 하다가 맞췄던 것 같아요. 당진항으로 할 것이냐, 평택항으로 할 것이냐.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네 그 고장 이름이 들어간 것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경기도 하고 충남하고 이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여러 가지 그 시비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충청남도가 이겨서 당진항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다시 거듭되면서 재판이 거듭되면서 결국에는 경기도 쪽에 손을 들어줘서 지금은 그 평택항으로 이름이 이제 붙여졌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해요, 평택항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서해 쪽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서해 쪽에 있는 항구니까 어디로 많이 수출을 할까요? 중국으로 수출을 네, 많이 그죠. 해요.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그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비행기로 어떤 물건을 날라도 좋겠지만, 비행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송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럴 때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다가는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양 그 선박으로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그 항구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평택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서로 자기 그 지자체에 유치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경기도 하고 충청남도 하고 그런 법정 그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음, 평택항으로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진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송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위치로 보면은 정말 음, 충청남도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한 번은 그 충청남도가 저기 했었는데 예, 3심제 하면서 이제 결국에 그 평택으로 이제 붙여진 거죠. 만약에 평택항이 아니고 당진항으로 했다면 지금 또 우리 위치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 바로 평택항이에요. 그래서 평택항이 몇 번이라고요? 294번. 294번이에요. 그 다음에 295번. 95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구미, 꼬리가 구미. 9개 달린 예. 아홉 개 달린 예. 변장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요술 그 여우죠. 그 요술 여우가 있었던 그곳. 그래서 막 어떤 사건도 커다랗게 일어났어요. 천안함 피격 사건. 그죠. 천안함 사건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안함 그 부분 그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해군 이함대 해군 사령. 의함대 사령부. 그래서 천안함 피격된 그 장소죠. 천안함 피격할 때 이 북한의 소행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내밀고 하여튼 참 이 천안함 피격 그거 뭐랄까 밝히는데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그 세월호 사건하고 저기 해서 세월호를 갖다가 다시 그걸 밝히는데도 엄청나게 국가적인 낭비가 있었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에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한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천안함 피격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 스토리를 한다면 천안함 피격 그런 그 일을 벌린 게 누구예요? 구미호, 그죠.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요술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 스토리예요. 그냥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허구예요. 허구. 예, 그렇게 아시고 참 저 실없는 소리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진 그냥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96번이에요.
96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악마 그림이요. 그림 그려. 해시태그 96, 악마 그림? 96 악마 그림. 그룹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는 어딜까요? 평택 관광지 한국 소리터. 평택포 주변에 있는데 거기가 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 예, 소리터로. 한국 소리터라고 소리터. 하는 우리 창의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악 뭐 이런 쪽에. 그래서 거기에 아마 소리와 관계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학교가 아마 있던지 그럴 거예요. 한국 소리터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막 목을 틔우느라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판소리를 하거나 뭐 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목을 갖다가 심하게 많이 썼어요. 목의 근육이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돼서 악마 예, 그림을 그려. 목의 근육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갖다가 좀 달래느라고 뭘 써요? 악마 그림을 써요. 아마 악마 근육을 목에다 바를까요? 목에다 어쨌든 저기 피부에 이제 어쨌든 목 근육을 조금 부드럽게 하느라고 이제 악마 크림 부육을 발라서 근육을 좀 풀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 소리터 평택호 관광지는 몇 번이라고요? 296번. 예, 296번이에요. 그 다음에 97번은 해시태그가 시소국기. 97, 취소, 구치소 또 구찌, 시소와 국기. 구찌 제품. 구찌 제품을 갖다가 훔쳐서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감옥 가는, 취소를 구치소 갔어요.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런 구치소가 있었던 곳, 안성 미리네 안성 마을. 미래의 예, 마을, 예, 김대건 안성 미리네 마을. 거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김대건 김대건 씨, 김대건 예, 김대건 신부예요.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뭐야, 천주교 신부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이제 뭐랄까, 살해됐는데, 그, 시신이 안치된 곳이 바로 여기 안성 미리네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 안성의 미리네 마을도 많이 이렇게, 방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죠. 누리는 마을.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그런 안성의 미리네 마을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그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산골로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어 사는 그런 상태였는데 밤에 이제 깜깜하니까 뭐 불을 안 켤 수는 없잖아요. 예, 집집마다 이제 불을 켜서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마치 그 은하수가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이제 미리네 마을이라고 했던 건데 거기는 김대건 신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김대건 신부의 그런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해서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를 성지순례를 이렇게 많이 다녀가고 하는 곳이죠. 김대건 신부하고 또 관련 있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 공부하면서 어디요? 서울 강북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죠? 김대건 신부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봉화산, 어? 봉화산, 무슨 산? 봉화산, 봉화산. 봉화산은 아니죠. 봉화산은 그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막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 신도들을 갖다가 막 조선시대 굉장히 뭐랄까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막 잘랐어요. 절두산성. 예, 절두산이죠, 절두산. 절자가 끊을 절자에다가 머리 두자. 예, 절두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한강변에 있어요. 거기에 이 강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지어진 그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지가 있는데 거기도 절두산 성지라고 그러죠. 절두산 성지. 예, 김대건 신부라든지 하여튼 천주교에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던 그런 분들이 쭉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만 가면은 굉장히 엄숙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는 거죠. 건물 자체도
그런 모습이 약간 연상될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절두산. 이 절두산 성지에서 천주교 박해를 하느라고 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그 신자들이 목이 잘려 나갔어요. 이제 너네 이래도 천주교를 믿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그 일이 발각이 나갔고 그 범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미군 수송기 타고 도망갔나? 범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절두산 성지는 몇 번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발각이 돼갖고 막 도망을 쳤어요. 우리 해시태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갖고 막 도망가는 거, 주행랑 치는 거. 그랬나? 30, 그렇죠. 36개 주행랑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기가 몇 번이요? 236번인데 136번, 36번. 영민센터 크게 해주세요. 136번. 136번이죠. 136번. 강북이니까 100이 앞에 붙을 거예요. 136번. 그냥 36번은 강남에 있어요. 강남 시민 양재수. 네. 그런데 그 강북에는 그 절두산 성지예요. 거기가 136번이에요. 조금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뭐랄까, 논리에 맞게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천주교 신도들이 박해를 받고 목이 잘려나가서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되면서 그 사건에 가담됐던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이제는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어떤 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36개? 그러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두산 성지가 몇 번이라고요? 136번. 136번. 136번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대건 신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김대건 신부 하면은 또 관련된 곳이 또 우리 충남에 또 있어요. 네. 셈이 없어. 응? 셈이 없습니다. 세미원? 세미원은 저긴데. 셈이 없, 헬미 옥정. 헬미 응? 옥정. 셈이 없어. 셈이. 아, 해미읍성. 예, 예. 근데 해미읍성보다도 해미읍성도 조금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 천주교 그 신도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근데 아예 그 신부의 이름을 따갖고 지은 학교가 돌매, 있잖아요. 돌매, 놀매, 그래요. 논산. 돌매. 예. 논산 대검고등학교 있잖아요. 대검. 아, 논산에 남자고등학교 사립학교로 대검고 네. 굉장히 유명해요. 나름 그 공부도 상당히 잘하고 명문 학교예요. 예, 논산에 가면 의외로 그런 그 선교사들이 그런 영향이 있어하고 그런 그 천주교 계통 학교가 있어요. 예, 남자 학교는 대검고등학교가 있고 여자 학교로는 샘플 요거. 예, 샘폴여고가 있어요. 샘폴. 샘폴은 우리가 이제 샘폴여 발음하지만 원래 그 그러잖아요. 성 바울이에요. 세인트 폴, 세인트 폴을 이렇게 샘폴이라고 한 거죠. 여자 학교인데 어떻게 샘폴을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샘폴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도 명문 학교예요. 예, 논산에 그런 그 천주교에 관계된 학교가 두 학교가 대표적으로 있어서 지금 김대건 신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안성으로 갈게요. 안성, 미리네 마을이 몇 번이에요? 297번. 297번. 7번이에요. 그 다음에 298번은요? 안성 6기 박물관. 네. 98이니까 뭘 했을까요, 거기서? 구슬 구판을 버리셨어요. 판을 버렸어. 네, 구판을 버렸어요, 구판. 자, 유기를 만드는데 그 유기가 잘 만들어지라고, 어, 굿을 한 거죠. 예. 여기 보이시죠? 네. 영, 맞춤, 안성 맞춤 박물관. 맞춤 박물관?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판이 열렸어요. 구판은. 이 유기를 만드는데 유기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안성하면은 농업이 아주 성했던 곳이에요. 평야가 낮자랗게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유기죠. 근데 이 유기를 만드는데 위에 거는 굉장히 뭐랄까 매끈하게 하는데 밑에 이 받침대는 약간 우둘둘한 그런 모양도 있네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임금님한테 상납을 하는 거죠. 진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정말 잘 만들어지라고 구판을 버린 거예요. 여기 공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인들이 만드는. 그래서 그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마음에 꼭 맞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안성맞춤이라고 했어요. 안성맞춤. 예,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죠. 이게 안성맞춤의 그 안성을 갖다가 롯데에서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안성탕면. 예, 안성탕면이 그래서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290 몇 번이라고요? 8번. 298번. 298번.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스마트폰으로 봐도 이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PC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PC로 보는 거예요. PC로 보았을 때, 이런 상품은 어때요? 하고 여기 AD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 저기 절임배추 뭐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블로그 보면서 이런 게 나올 때, 요 AD를 꼭 누르면 광고를 닫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걸 하나씩 클릭을 해서 뭔가 가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괜찮다, 뭐, 살만하다 싶으면 뭐 구입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번 봐주시는 것만으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쌓여서, 제게 조금,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블로그 보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집해갖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는데 유튜브에서 해주시는 건 그냥 좋아요. 좋아요 그거만 저긴데 그것이 어떤 그 포인트로 연결되진 않아요. 제가 그것이 만약 포인트로 연결되려면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 1,000명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1,000명 이상이 되고, 뭐, 시간도 있고, 뭐, 이런 저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어림도 없죠. 이게 어떤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준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조금 격려한다 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 블로그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때는 뭐 한 몇백 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저께 어제 뭐 이렇게 보니까 0원이에요, 0원. 분명히 사람들이 터치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제가 그 돈바라고 한 건 아닌데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부곡콘. 본. 예, 부부콘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박두진이라고 하는 박두준. 문인이 그 태어난 곳이에요. 그 곳이 바로 여기 안성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금강호수가 이제 개발되고 금강호수 금광이 있죠. 금광.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막 그 금 금을 캐는 가 되고 거.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광산이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산속 깊은 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아까 산속 깊은 데이기 때문에 또 연상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아까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리네 마을. 안성 미리네 마을로 미리네 갔잖아요. 마을. 그러니까 안성 미리네 마을하고 여기 금강호수 이렇게 광산이 있을 정도니까 여기도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이렇게 좀 험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산에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박두진 시인이 그 시를 갖다가 쭉 그 산책길에 써놨는데 여기 박두진 시인 공부하러 이 학생이 왔어요. 학창 시절에 막 우리들 많이 공부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쭉 산책을 하면서 얘가 뭘 먹어요? 부곡콘을 먹어요. 콘. 예, 부구콘을 먹고 있어요. 예,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나왔네요.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렇고요. 여기 보면 해야 솟아라 해갖고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해갖고 박두진 시인의 그 해라고 하는 그 시를 갖다 여기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인도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인증샷도 찍고 하죠. 바로 이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299번. 네, 299번.